1교시 1번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방서. 와, 문제가 완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법을 이 법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 법에 의한 시방서라는 게 참 건설산업기본법도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도 있고요, 시특법에 의한 시방서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지특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시방서도 있어요. 사실 서로 말씀을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시방서 종류가 있는데, 그 시방서 종류가 어떤 뭐 자재 시방서, 표준 시방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어떤 영향 범위, 어떠한 영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시방서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는 뜻이에요. 시방서는 시방서죠. 시방서는 그냥 시방서예요. 시방서기 때문에 무슨 법이 틀려진다 그래서 시방서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시방서에 대한 영향, 이 시방서를 가지고 어디다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장에서 맨날 측량만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땡볕에서 야리가다 메고요, 측량하고요, 이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법들을 전부 다 꿰고 있으라고요? 이게 토목시공기술사 여태까지 합격하셨던 분들, 그 수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이 법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 조항이 몇 개인데. 그러면 출제위원은 그러겠죠. 아니, 토목시공기술사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라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죠? 뭐 기술사가 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님의 의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 어떠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방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얘기해 달라. 맞든 틀리든 그거에 대한 답안은 내가 조금 생각해서 이제 감안해서 채점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답안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한번 봐볼까요? 이 앞부분에 들어가는 개요 부분은 이 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시방서는 사실은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우리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TV를 샀어요. TV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작을 해라. 그리고 TV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떤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그 우리가 사양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개요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서 대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목적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시방서라는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도면 외 사항을 문서화, 그죠? 도면에 표시를 못하는 걸 문서화하는 겁니다. 시방서가 재료에 대한 품질, 치수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죠? 모든 재료를 도면이나 아니면 뭐 설계서에 표시를 못하니까 어떤 그 시방서 안에 재료적인 부분에서 KS 뭐에 의해서 어떤 거를 갖다 써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겠죠, 그죠? 기술적 외관상 요구를 적시를 한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외관상 그 치수 여러 가지 이제 형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도복장 관관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도복장 관관, 이제 도복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피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따른 상수도 관관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강간에 피복되어 있는 상태가 외관상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제 피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끔 피복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시방서에는 설비 같은 게 이제 어떤 설비를 갖다 써라. 예를 들어서 볼트를 돌리는데 임팩트는 어떤 걸 갖다 써라.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총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문서와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문서와 표시, 적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없어 보이게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맨 끝에 끝나는 말이 똑같은 말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종류를 넣었어요. 이 역할만 넣기에는 분명히 이 역할을 넣고 이 오른쪽 부분이 여백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를 그냥 넣었어요. 근데 종류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시방서 종류.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걸 쓰고요. 그 외라고 이제 썼죠. 모든 시방서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법을 기준으로 했다. 물어본 건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을 기준으로 이제 지방서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설공사를 하면서 이제 시공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방서에 대한 적용 기준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 시방서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목으로 이제 항목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나눠 봤을 때 건설기술진흥법은 업무 수행 중 공사 중지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관련 주체 책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장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소정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냐,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게 무섭냐 그랬더니 공사 중지예요. 우리 일일 관리비 현장에서 이제 따져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터널 일일 관리비라고 따져본다. 하루에 발파를 2번 하죠. 거기에 따라서 사토도 2번, 락볼트도 2회 뭐 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 중지 명령이 하루만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1일 떨어졌다. 터널 일반적으로요. 100캡에 넘는 거, 단면이 메다당 100캡에 넘는 게 하루 일을 안 하잖아요. 순수 작업 중지에 따른 공사비만 따졌을 때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그죠? 천공기 이거 월대예요. 이거 안 쓴다고 돈 안 주는 거 아니죠. 그죠? 작업자들 이 작업자들 노무비요. 안 주면 또 물론 일을 안 했으니까는 뭐 안 줘야 되겠죠. 근데 아예 안 준다? 나 당장 다른 현장 갈래요. 그러면 다른 현장 가서 그럼 공사 중지 3일 후에 다시 풀렸어.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수비해서 가져오거든? 못 가져와요. 돈 줘야 돼. 쇼크리트 타설하기, 쇼크리트 머신, 뭐 차징카, 뭐 여러 가지 가시설 자재에 대한 솔료 이 전부 다 따지고 뭐 어쩌 장비들 하고 인부들 다 따지면 몇 천만 원. 거기 관리비까지도 있고요. 거기 따라서 기성 못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기성 못 받은 날짜만큼. 뭐 며칠만 안 해도 뭐 2억은 뭐 그냥 몇 억은 그냥 까먹어요. 그죠? 가장 무서운 법이다 생각해 봤을 때. 시정 명령은 뭐 그나마 괜찮죠. 야 다음부터 이렇게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무섭고 안 무섭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방서 개발 방향. 제가 특별히 이 문장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답안지를 완벽하게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뭐 건설기술진흥법 만드신 분, 개정하신 분에 직접 참여하신 분, 특정 분에 대해 특정 그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겠죠. 누가 이거 법을 앉아서 보고 있습니까? 현장이 얼마나 바쁜데.
공사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거 뭐 앉아서 이걸 누가 읽어요? 읽기는 읽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럼 뭘 쓰셔야 된다? 지금 저처럼 내 생각을 쓰시면 돼요. 내 생각. 결국은 기본적인 시방서에 대한 내용, 예. 그리고 종류를 썼고 이 기술진흥법과 산업기본법을 구분할 수 있다면은 예, 요거까지 쓰면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는 쓰셔야 된다? 개발 방향을 쓰셔야 된다. 개발 방향. 예. 내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한테요? 예, 채점위원한테.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은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쓴 건 아니니까 예, 이건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 뭐가 키포인트냐 그랬더니 이 답안지는 원래 이제 몇 줄을 쓰셔야 되냐 그러면 22줄을 쓰셔야 되는데 예, 몇 줄로 지금 마감했어요? 끝까지 포함해서 20줄로 마감을 했다. 예, 20줄로 마감을 해도 충분히 점수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나. 그리고 이건